오전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 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시장이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뿐만 아니라 기관들도 많이 갖고 있는 주식까지 급락했습니다. 급락을 지속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은 좀 덜 빠진 상태고요.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관련된 전력주뿐만 아니라 방산주도 그렇고요. 이런 것도 이제 조정이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을 이렇게 평가하면 그냥 PBR 기준으로도 절대적인 저평가고 한데 그러면 이제 저평가 기준을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내년 예상 실적으로 저평가다 그러면 내년 예상 실적이 그대로 맞아떨어지면 저평가가 맞지만 내년 예상 실적보다 더 악화가 된다면 경기나 실적이 그러면 지금 현재는 고평가인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계산해서는 과거에 역사적으로는 항상 우리나라 이제 가치로 따지면 PBR로 따지는 것은 자산 가치나 여러 가지 그런 거 따지는 거기 때문에 수익 가치는 PER이나 다른 거 따지니까 그러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수익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PBR은 PBR 자산 가치가 자산 가치로 따져서 저평가다 이렇게 판단하고 투자를 했을 때는 오류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치주라는 개념을 갖고 주식을 또 매매를 해도 또한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작년부터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투자자들이 시각을 많이 바꿔야 된다. 즉 시대가 바뀌면 그에 따른 매매 전략, 투자 전략도 많이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 어떻게 보면 전략은 이미 가치주가 안 된 지는 오래됐습니다. 과거에 10년 전에는 가치주라고 말하고 성장주 말할 때 가치주가 많이 기다리면 저평가될 때 사서 기다리면 올라가는 그게 워런 버핏식 투자라든지 그런 게 많이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는 모두 전 세계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주식을 바로 한눈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시세가 빨리 나고 있는 주식도 한눈에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래도 트레이딩도 아주 쉽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IT가 발달되니까 HTS라든지 MTS가 잘 돼 있어서 그냥 핸드폰으로 손가락 까딱하면 세계 주식은 미국 주식 살 수 있어요. 그냥 매매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이제 거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야간 시간에 정규 개장 미국 시간 되지만 아침이나 저녁이나 저녁 6시부터 프리마켓 또 아침에 애프터 마켓 이렇게 거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편한 시간에 해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돈이 집중되고, 사람도 그렇지만 특히 돈이 한쪽으로 집중돼서 쏠림 현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큰 흐름은 앞으로 더 강화될 거다. 저는 이제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2035년도 정도나 40년도에는 인조인간 시대죠.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형 로봇이, 활개를 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 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적은 상태, 그러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서 일을 하고 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은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기계들 휴머노이드 로봇한테 물어보면 지금 가장 세계에서 잘 나간 건 뭔지 하면 바로바로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집중되고 한쪽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저 AI 혁명 시대는 제일 잘하는 그 국가, 제일 잘하는 기업, 제일 잘하는 사람들 이런 쪽 더 집중화된다. 플랫폼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큰 흐름을 보고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먼저 드리고 요즘 시장을 보면 국내 시장이 정말 심각하게 안 좋습니다. 이게 당분간 바닥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안 좋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바닥이라 생각하고 매매를 하게 되면 계속 물 타다가 결국은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보다는 자기의 투자 철학을 가지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먼저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은 최근에, 테슬라 많이 올라갔다 테슬라도 빠졌고요. 엔비디아는 잘 유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주식은 지지부진합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특히 대형주가 지지부진하고 최근에 테슬라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지지부진했죠.
그렇다는 것은 미국 시장도 이미 시세, 저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태고 지금 트럼프 트레이더에서 이렇게 트럼프 트레이딩에서 요거 자체도 좀 약화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시장은 또 펀더멘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펀더멘털이 좋은 것은 결국은 뭐 안정적인 시세를 내고 걸로 보이고요. 지금은 미국은 트럼프 트레이딩이 약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는 잠깐 이제 테슬라가 빠진 것은 여러 가지 많이 올라온 차익 매물이 지난번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부정적 이슈도 있었죠.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보면 달러가 강세폭이 조금 축소되고 국채 금리가 하락이 됐는데, 그러면 테슬라도 뭐 이렇게 5.77% 빠지고, 리비아는 14.3% 보조금 폐지, $7,500 정도의 보조금 폐지하니까 할 거로 보인 거 인수팀에서 당연히 될 거라고 보여야 되는 거죠. 뭐 과거에 1기 정부도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트럼프 정부에 대한 이해를 상세히 뭐 이것저것 공부를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냥 미국은 2기 트럼프 정부에서는 지금 미국이 혁명을 일으킬 정도로 미국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미국은 제조업이 부활되고 있고요. 그렇다는 것은 제조업이 부활이 되는 상태에서 거기에 AI 혁명 관련된 AI 반도체 관련된 수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많이 내는 그런 상태로 갔기 때문에 기존 제조업도 부활하는 상태에서 이제 신산업 좀 이제 크게 발전, 반도체에 관련된 산업도 좋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 잘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미국에 이제 트럼프 정부가 뭐 들어서서 계속 4년간 이어질 때 달러 강세는 기조적이다. 즉 계속 올라간 거, 강세가 올라가지 않더라도 고공행진 상태에서 놓여 있을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마인드는 트럼프는 기업 사업가이기 때문에 내 돈을 안 쓰고 남이 와서 내 거를 돈을 벌어주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러면 미국 내로 돈을 들어와라, 즉 투자를 하라, 미국으로 투자해서 너들이 먹고 와서 너들 돈 써서 너들 나라 돈으로, 너들 기업 돈으로 우리한테 지어서 투자해서 그걸로 우리나라 국민한테 팔아서 먹고 사니까 내가 거기에서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 즉 법인세라든지 이런 걸 인하를 하게 되면 재정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지원할 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기존 민주당 정부가 훨씬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지원금을 다 없애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안정적이 되고, 뭐 국채 발행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싼 관세도 올리면 싸게 된 외국 제품이 들어오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물가도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연준에서도 마찬가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물가 2% 목표인데 한 1% 정도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2%가 목표인데 이게 3%로 유지를 해서, 그리고 물가는 고금리 상태도 계속 좀 이어지고 물가는 3% 이내에서 뭐 이렇게 안정이 될 걸로 보이면서 경기도 고용도 탄탄한 상태. 즉 미국은 전체적으로 이 정도 물가 어느 정도 높은 상태 3%나 금리가 4%대 이렇게 되더라도 충분히 경제를 활성화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연준뿐만 아니라 대다수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변국들 이제 동남아라든지 이런 쪽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도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투자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관세법 형국이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리 그게 시장에 반영되고 있고요. 자, 미국에서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 20일 날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고, 근데 지금 목표가를 다 상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 애널리스트들이 근데 목표가 상향한다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기존 갖고 있는 분들은 뭐 상향하면 좋죠. 근데 신규 투자는 좀 집중 투자는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기본 비중은 상관없지만 그래서 다음 주 보고
다음 주 수요일인가 목요일 정도 수요일 날 실적이 나와서 목요일이나 이 주가가 급등을 다시 해주면 150달러 이상 급등해주면 저는 내년 상반기가 계속 목표가는 작년부터 올해 목표 올해 상반기까지는 1100달러 110달러였고요. 이제 다시 120달러 이상 올라와 있기 때문에 178달러가 목표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170달러 가면 엔비디아는 지금까지 사서 한 주도 안 판 적도 있지만 안 팔았지만 그리고 매매하는 것을 좀 사고 팔고 좀 하지만 그래도 178달러 가면 저는 전량 매도하고 기다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인프라 구축은 2020년도 서버 AI 반도체 거의 끝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트럼프 정부 시대는 엔비디아보다는 비교한다면 엔비디아도 좋지만 시대 흐름이 이런 주식들이에요. 테슬라가 내려오면 오히려 더 좋다 이렇게 보고 테슬라도 지금 제가 보는 목표가는 이미 올해부터 저는 180달러부터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미 350 여기서 비중을 3분로 줄였습니다. 줄인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을 하게 되면 이래서 280달러대나 290, 300 깨지고 내려온다면 300달러 내려온다면 다시 매수나 아니면 신규 사고 싶으신 분은 그때는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리비안이라든지 이런 쪽은 빠지는 것은 지금은 미국의 보조금도 폐쇄하고 당연히 각종 지원금을 다 폐쇄하고 없애겠죠. 그래도 전기차 성장은 미국도 27년과 3년간 거의 100% 성장할 거 보입니다. 점유율이 한 20%대까지는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으면 결국은 엔진 자동차 회사로 도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튬 아메리카라고 그러면 리튬 아메리카도 어저께 주가가 보시면 리튬 아메리카도 많이 빠졌는데요. 8% 정도 빠졌는데요. 그래서 리튬 아메리카도 보시면 좀 8% 정도 빠졌는데 결국은 2차 전지 관련된 악재가 지금도 반영되고 있고 업황에 대한 전망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도 같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리튬 가격, 리튬 아메리카스는 이렇게 좀 올라오다가 지금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라서 그래도 2차 전지 산업은 성장한다 이렇게 보고 천천히 생각해야 될 것 같고 테슬라는 자율주행 때문에 올라왔지만 그래도 2차 전지도 영향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내 시장은 전체 시장 보면 오늘 삼성전자나 반도체 하이닉스나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빠지기만 빠지다가 6%대 이렇게 성장 6%대 올라가고 있는데 하이닉스 3%대 갔다 지금 2%인데요.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수급이 워낙 지금 안 좋다가 지금 오늘은 삼성전자 이렇게 보면 여기 순매수가 외국인들이 현재 기준으로 93만 5천 주 기간도 이제 55만 최근에 기간이 계속 사고 있었어 매수 행렬을 했는데 그게 연기금이 주로 쭉 샀었고요. 어저께는 129만 주 보험도 사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기관들이 좀 매수를 과거에는 우리가 외국인들 지분을 막 4% 이렇게 팔면 그것을 기관의 공모펀드 활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관 펀드나 이런 쪽에서 주로 이렇게 받쳐줘서 샀거든요. 사면서 또 올려가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그 구조가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큰 손들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있으면 기관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사모펀드나 이런 상품 가지고 매매만 계속 하는 거지 추세적인 거래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들은 추세적인 거래에서 추세적으로 사고 추세적으로 팔면 추세적으로 올라갔다 추세적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한 10% 내려오면 또 10% 초반 내려오면 또 반등했다가 또 내려오고 이런 구조가 전혀 되지 않는 거죠. 구조적으로. 쇼커버링, 공매도가 있으면 공매도 하는 세력도 한 10% 정도 먹으면 또 이익 실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매수를 해야 되니까 한매수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매수하고 하면서 등락을 지키면서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구조적으로 급전직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끝없이 빠지잖아요. 반등 자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 반등이 1.9%, 여기 반등의 양봉을 보면 4%밖에 안 되는 거죠. 원래는 반등을 하면 기본적으로 한 10% 내에 올라갔다 또 내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된 이유는 가장 큰 이유, 물론 추세가 한번 딱 팔기 시작하면, 나오게 되면 매수하는 세력이 전혀 없게 되는 거죠. 큰 손들이. 저 공매도를 한 매수한다 이것도 없으니까 됐고. 그래서 공매도가 없는 것은 한번 올라갈 때 끝없이 올라가다 급락하고 내려가면 끝없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있다 이렇게도 보고. 그래서 그 직격탄이 지금 업황만 나쁘다고 2차 전지가 이렇게 빠지는 것은 아니죠. 그죠? 업황뿐만 아니라 수급이 지금 현재는 계속 외국인들이 SDI도 파니까 지금 23만도 깨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포스코프천 부분은 모든 주식들이 이제 개인이 장악하고 있는 주식은 외국인 장악한 주식은 SDI 이런 거지만 개인이 장악한 주식조차도 반등 자체를 잘 못하고 끝없이 빠지는 이유도 이게 이제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내려오면 반전을 해서 환매수 자체가 안 되고 그냥 팔기만 팔면 개인도 어제 오늘 팔고 모레 샀다 팔니까 매수 자체에 힘이 없고 지지가 어딘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악재만 나오기 때문에 이미 보증금 이런 거는 다 예상된 거죠. 트럼프 7월 달 때. 그런데도 지금 더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에 특히 개인들이 계속 보시면서 장기로 샀다가도 단기로 매매하고 이렇게 되겠고 업황이 개선이 불투명하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계속 빠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는 대형주까지도 같이 해서 저점이 어딘지 자체를 모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팔아서 지금도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업황이 안 좋으니까 적자 기업도 발생하고 막 그러죠. 이제 실적 영업 적자도 나고. 그럼 내년에 개선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개선된다면 지금은 절대 팔면 안 되는 거지만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 더 나빠진다면 지금도 고평가된 거죠.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지난 계속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전기차 배터리나 이 자동차 전지 쪽은 업황이 캐즘이 아니라 이미 중국은 레드오션, 블루오션 시절 레드오션 바뀌었고 유럽도 20% 이상 지금 침투했고 미국만 10%이기 때문에 미국만 2배 정도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나머지는 쉽지 않고요. 동남아는 이제 우리가 전기차 배터리나 여기서 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중국이 이미 반값 전기차, 우리나라보다 반값 전기차가 내년에 공격적으로 출시되고 우리나라도 들어오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 결국 2차 전지 업종 내에서도 가야 될 업종들은 정말 업황이 완전히 나쁠 때 그래도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기업들은 결국은 재벌밖에 없는 거죠. 그룹주들. 다 나쁘더라도 다 보릿고기고 다 IMF더라도 그걸 같이 내려가죠. 그죠? 같이 내려가고 같이 안 좋아요. 하지만 그것의 역경을 극복해내는 것은 재벌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재벌은 해내기 때문에 인력과 자금력과 기획력 이런 거가 해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도 어제 보면 에너지 저장 장치 2조를 수주를 했고 SDI도 수주를 가고 1조를 했고 그러면 지금부터 공장을 짓지 않더라도 전면 스톱하고 짓지 않더라도 미국에 지금까지 지어놓은 공장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좀 업황이 좋아진다면 그때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너무 과도한 우려를 하고 있는 거다. 저는 27년도까지는 27년인데 이제 27년도 미국의 전기 자동차 배터리랑 전기차랑 수요가 공급에 맞아떨어지는 시점을 보지만 이게 1년 앞당겨질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보조금도 폐지하고 이제 인플레이션 IRA법도 이제 지원 안 한다고 다 하면 결국은 최고의 재벌이나 돈이 있고 자체적으로 공장을 지어서 성장을 그 기업만 살아나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현대기아, LG엔솔, SDI라든지 SK온 이런 기업은 자체 자금으로도 지어서 보조금 안 받아도 그 성장을 같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오히려 공급 가행이 여기저기 다른 나라 다 하다가 이미 늦었기 때문에 다른 배터리 업체든 그러면
이제 보증 나누면 그거 짓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선도적으로 우리가 진출했던 기업들은 같이 보릿고개지만 그래도 거기서 계속 투자를 하면서 가기 때문에 시장을 앞으로 장악하게 되고 그러면 공급 과잉이 빨리 해소가 되는 거죠. 배터리 공급 과잉이 빨리 해소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27년도가 아니라 26년도에 배터리 공급 과잉이 완전히 해소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저는 보죠. 그렇게 보고 오히려 26년도 내년도 25년도 하반기 정도부터는 과거의 2017년도 16년도 트럼프 되고 2017년도 여름부터 2차 전지가 폭발했죠. 시장이 지금은 시장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살아나는 기업은 다시 간다. 그리고 2차 전지 종에서도 아무거나 한 게 아니라 같이 다 내려왔습니다. 어떤 주식이나. 제가 예를 들어서 포스코뿐만 아니라 포스코도 그렇고 다른 것도 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사상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찾아서 그 근거가 확실하다면 그것은 지금 보유를 해야 되는 거죠. 장기로 샀으면 장기로 보유하는 거죠. 그게 정체성입니다. 장기로 샀다가 가격 내려가서 손절하고 나와서 이제 또 그럼 손절하면 다른 걸 살 거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주식자 저는 2차 전지와 로봇주 이런 것밖에 없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면 결국은 2차 전지 중에서 자체 그 기업이 혁명을 일으키는 기업들 전고체 배터리나 이제는 LFP 배터리도 안 되고요. 3만 개도 쉽지 않다. 그 새로운 차세대 배터리를 빨리 진출해야만 다시 살아나고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은 단기 반등할 때를 노리고 그냥 보유하는 게 이왕 이렇게 된 거 마음이라도 편하게 보유하면 다시 올라갈 거고 삼성전자 오늘 올라가듯이 그래서 보시고 천천히 편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치고 저희 거인의 시선 한마디는 투자와 매매에 대한 정체성을 확보하라. 정체성을 가지고 매매에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은 안 좋지만 그래도 즐겁게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